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5월 13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권이 임기 말로 가면은 레임덕 현상이 불가피하죠. 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레임덕이 찾아오는 징후들이 몇 가지 쭉 있죠. 제가 그 전에 한번 설명해 드린 대로 뭐 공무원이 복지부동을 한다든가 이런 그 현상도 나타나고 또 권력기관들이 차례대로 돌았습니다. 권력기관에 돌아서는 순서도 정가에서는 뭐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검찰이 제일 먼저 돌아서고 그 다음에 국세청, 국정원, 경찰 이런 순으로 돌아선다. 자, 이런 이야기들도 정가에서는 놔두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집권 여당이 그동안은 집권 여당이었는데 여당이 청와대 특히 대통령과 각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차별화를 하는 거죠. 임기 말에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는 여당 입장에서는 인기가 떨어진 대통령과 차별화를 해서 나중에는 탈당 요구까지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리고 동시에 미래 권력이 서서히 부상을 합니다. 미래 권력이 부상을 하면은 현재의 권력은 가라앉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재 권력이 난파선처럼 되니 난파선을 탈출하듯이 우르르 몰려나가서 미래 권력에 줄을 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오늘자 조간신문을 잘 보시면은 그 주요 기사의 행간을 읽어보면은 지금 공통된 단어가 하나 떠오릅니다. 뭐냐? 랜덕. 문재인 랜덕 이겁니다. 일단 동아일보 오늘 일면 톡 기사와 사이드 톡 기사를 보시면은 이 랜덕 현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사가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일면 톡 보시면은 여당의 친문 의원들도 지금 장관 후보자 3명 중에서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낙마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청와대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청와대가 그동안 낭만은 없다는 입장이었다가 그래 3명 중에 1명은 포기할 수 있다 이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고 그 옆에 사이드 톡 기사는 검찰이 이성윤을 기소했다. 자, 그 기사입니다. 검찰이 이성윤을 기소한 것은 지금 수원지검에서 했죠. 수원지검에서 이성윤을 기소를 했지만 상당히 의미가 큰 겁니다. 뭐냐면은 이성윤에 대한 개인에 대한 기소 이렇게 됐으니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이 되는 이 상황도 참 해외 토픽감이지만은 지금 이성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성윤 혼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를 수사를 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이성윤이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서 압력을 넣어서 수사를 못하도록 했는데 3번이나 요구를 해서 수사를 결국 못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이성윤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개인 차원의 일이냐?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상당히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헌정사상 첫 피고인 중앙지검장 그래서 휴가 낸 그 이성윤 재판 통해 진실을 밝힐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양지청 검사들의 김학의 불법 출검 비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어제 기소가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국 최대 검찰청이죠. 그 지검장이 재직 중에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 신분이 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죠. 자, 3차례에 걸쳐서 2019년 6월 20일부터 7월 4일 사이에 3차례에 걸쳐서 수사를 하지 말라고 방해한 혐의입니다. 자,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린 이 친문의 반란, 친문 중에서도 초선 의원들의 반란을 일으켜서 이 3명 중에 1명을 낙마시켜야 된다. 이렇게 청와대에 대드는 것이죠. 초선이 그동안은 거의 뭐 호위무사처럼 문재인 정권의 호위무사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왔는데 이 정권이 임기 말로 가고 또 새로운 정권을 창출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본인들이 계속 여당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민심을 완전히 거스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당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초선들이 온라인 회의를 열어서 자, 3명 중에 1명은 낙마시켜야 된다.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 원내 지도부,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 중진들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온라인 회의로 이렇게 깜짝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자, 청와대가 그러니 기류가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간 거죠. 이 서울신문 보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언론도 이것을 전부 다 주요 기사로 보도를 했죠. 대통령의 인사건에 도전을 했다. 여당 초선 의원들이. 그래서 친문 주류에서는 뭐 군사작전 하느냐 이렇게 불쾌감을 표현할 정도로 반란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일부에서는 초재선 뒤에 송영길이 있다. 대표, 민주당 대표가 있다. 그래서 민주당 대표가 이것을 사실상 반란을 주도한 것, 지시한 것이다. 뒤에서. 이런 뉘앙스입니다. 실제로 그 송영길 대표는 그 재선 의원들과 모임에서도 상당히 그 모임에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끌어갔죠. 성역처럼 여겨졌던 문재인 대통령, 또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도 비판을 가했다. 그러면서 당 주도권을 송영길이 강조를 했습니다. 당청 관계에서 이제 청와대에 끌려가지 않을 거야. 우리 당이 우선이야. 자, 그렇게 되면 청와대는 힘이 빠지죠. 3인방, 그 장관 후보자 3인방 거치 문제에 대해서 김병욱 재선 의원은 이 당 지도부가 대통령 특별연설과 별개로 결단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은 특별연설에서 기자회견에서 이 인사청문회 탓을 했죠. 그리고 야당이 반대한다고 인사가 잘못된 건 아니다. 이런 좀 생뚱맞은 소리를 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이것이 민주당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주도의 당청 관계를 재청명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은 청와대에 여당 의원들이 휘둘리는 것을 바꾸고 당 중심이 되는 대선을 만들겠다. 자, 이 레임덕이죠. 세계일보도 그 기사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여초선 집단 행동에 당혹했다. 그래서 3인 간철, 문재인이 이 기자들 앞에 나와서 전 국민 앞에서 아니야, 이거 인사 잘못된 것 아니야. 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돼? 그러면서 인사청문 그 결과 보고서를 재송보해달라고 국회에 요청을 했죠. 14일까지 해달라. 내일까지입니다. 그렇게 그때까지 안 오면은 15일쯤에 바로 임명을 강행을 하려고 했는데, 자,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나니 청와대가 한풀 꺾여서 알았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 정도는 낙마시킬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 시점이죠. 초선 의원 모임이 더 민초라는 그 모임인데 당 지도부의 결단을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재선들이 쓴소리를 한 데 이어서 집단 반발 양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문재인의 인사권,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초선 재선 의원, 여당의 초선 재선 의원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간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송영길 당이 대선 중심돼야 이렇게 날을 세웠고, 자, 그래서 이 원팀을 유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당청을 분리해야 되느냐, 이 실익을 따지고 있는데 당청 분리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임덕 징후, 검찰의 이성윤 기소. 이 문제는 예상 밖의 파장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성윤 개인의 혐의를 넘어서서 정권의 위법 행위, 정권의 그 범죄 행위로까지 이것이 확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을 식물 정권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그 폭발력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자, 몸통, 이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그러니까 김학의 사건 제조사,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라. 그러고 나서 막 불법으로 그 정부, 법무부, 검사, 뭐 이렇게 막 다 동원이 돼서 출입국 관리본부 동원이 돼서 불법으로 일단 김학의를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은 사건이죠. 그리고 그 사건을 안양지청에서 인지해서 수사를 하는데 그걸 또 수사를 차단시킨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드린 대로 이성윤 개인이 했겠느냐. 자, 이성윤은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 부장이죠. 위에는 대검 검찰총장, 또 차장 있고 청와대 민정수석, 그때 조국입니다. 법무부 장관 박창기, 그 위에 청와대 고위 최고위 관계자 문재인 대통령이 있겠죠. 본인이 직접 지시를 했으니까. 얼마 전에 각상도 의원이 그 고소를 한 데 대해서 아니 그 지시가 아니고 뭐 당부였다 이렇게 본인이 피고 문재인 이렇게 해서 진술서를 냈죠. 지시가 아니고 뭐 당부한 거다. 자, 어떻게 대통령이 그런 것을 검찰의 명운을 걸라 이것을 당부를 한 겁니까? 지시를 한 거지. 어쨌든 그런 식으로 본인이 퇴임 이후에라도 이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으니 빠져나가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의도대로 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결국 이성윤이 지금 사퇴를 하지 않고 버티는 이유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 되면은. 일단 현재 상황부터 먼저 보시죠.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신문에서 사상 첫 피고인 중앙지검 이성윤. 자, 여당에서도 같이 결단해라. 이성윤에게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지만은 이성윤은 지금 휴가 내고 아니야. 내가 왜 나 혼자서 덤태기를 써야 돼. 그런 표정으로
지금 버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학의 출검 수사 방해 혐의 기소됐는데 이성윤 외압 없었다, 명예회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본인이 야합을 행사 안 했다는 거죠. 같은 검찰 안에서 그 후배 검사들은 3번이나 외압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본인은 아니야,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니 검찰 안에서 아니 어떻게 기소되고도 부끄러움도 모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지검장 직무에서 배제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검사는 중앙일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의와 엄중함의 상징이 되어야 할 중앙지검장이 중대 혐의로 기소되고도 부끄러움을 모른 채 거직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자, 왜 이 직을 계속 본인이 버티기를 할까요? 검찰의 최종 타깃은 결국은 내부자 이성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외부자 청와대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본인은 그 단계에 거쳐가는 단계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러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 혼자서 독단적으로 한 일도 아니고, 자, 청와대 지시 없이 이성윤이 단독 범행을 했겠느냐? 그것이 언론이 다는 의문보호입니다. 국민일보 6면 보시면은 검찰 칼끝, 이번에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겨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광철 여러 군데서 이름이 등장하죠. 뭐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사건이나 여러 군데서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또 등장을 합니다. 당시 청와대 행정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있으면서 사실상 이것을 진두지휘를 한 인물이죠. 김학의 그 재조사 사건을. 이성윤을 기소한 검찰 칼끝이 이 출검 금지 과정에서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겨누고 있다. 검찰은 불법 출국 금지뿐만 아니라 김학의 재조사 전반에 이광철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원지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그 이광철은 얼마 전에 소환이 됐었죠. 피의자 신분으로. 조만간 이광철에 대한 기소 여부도 대검에 보고할 예정이다. 자, 청와대 현직 민정비서관이 또 피고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광철이 단순히 그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서 출입국 본부와 또 당시 그때 이규원 검사 이 사이를 막 연결을 했다 이런 건데 사람을 연결한 것이 아니라 출국 금지에 깊이 관여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검찰은 보는 겁니다.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죠. 그래서 야권에서는 김학의 재조사를 청와대가 기획했다는 기획사정 의혹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인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성윤이 버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니, 청와대가 다 지시해놓고 왜 나만 꼬리 자르게 당하냐? 항변이죠. 동아일보 3면에 그 기사가 나옵니다. 이성윤 불법 출금 수사, 본인에 대한 수사를 막 수원지검에 하니 전화를 걸어서 아니 다 협의된 건데 왜 나만 수사하냐? 왜 수사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번이나 수사 중단하라 이렇게 한 것이 다 합의가 된 건데 여권 안에서 정권 안에서 다 합의가 된 건데 왜 수사를 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나만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자,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번 사건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수사 지휘의 탈을 쓴 수사 무마. 수사 지휘랍시고 한 것이 결국은 수사 무마였다. 그래서 이성윤 혐의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안양지 이 공수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공수장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안양지청이 2019년 6월 18일에 이규원 검사의 범죄 사실을 적시한 검사 비위 혐의 보고라는 A4 용지 5쪽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해 다음날 대검에 제출을 합니다. 그때 대검의 반부패 부장이 이성윤이었죠. 그리고 이 보고서 안에는 이규원 검사의 혐의를 수원고검에 보고하겠다 이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불법 출국 금지 이것을 수사를 하는 이것을 그 상급 간청인 수원지검에 보고하겠다 이것을 대검에 먼저 보고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 이성윤이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그 다음날 배용원 안양지청 차장검사
수사를 그때 하고 있던 안양지청 차장검사, 지금은 전주지검장입니다. 배용원 차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사 지휘 팀장이죠.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공수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에서 다 협의된 내용인데 왜 수사를 하나? 이렇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법무부와 대검에서 협의가 됐다. 자, 법무부 그리고 검찰, 대검을 이렇게 협의를 시킬 인물은 누구겠습니까? 청와대죠. 그때 청와대 법무부와 대검을 관할하던 민정수석은 조국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한 3개월 후에 법무부 장관도 됐죠. 조국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법무부와 대검에서 합의된 내용인데 왜 수사를 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자, 그 위에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없다고 할 수 없죠. 본인이 직접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오늘 조간신문에 나타난 두 가지 이 레임덕 현상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레임덕, 제가 모두의 레임덕이 나타나는 징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 권력의 부상을 말씀드렸죠. 미래 권력이 부상하면은 살아있는 권력은, 현재의 권력은 가라앉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권력에 같이 몸을 담았던 이 항해 중에는 같이 몸을 담았는데 현재 권력이 침몰하는, 끝나가는 난파선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 거기서 탈출해서 미래 권력이 또 운행을 할 그 배에 갈아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레임덕의 대표적인 징조입니다. 자, 여건 안에 미래 권력이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이재명이죠. 이재명. 어제 무려 15,000명이 발긴으로 이름을 올린 민주평화광장이라는 것을 발족을 했습니다. 메모드 대선 조직 과시한 이재명, 경선 일정 원칙대로 해야 세기. 자, 경선대로 일정 원칙대로 해야 된다. 이 세기 박았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비문의 이재명이 독자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으니 친문그룹에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대항마를 내세우기 위해서, 혹은 김경수 대법원에서 무죄 받으면 내세우기 위해서 9월에 예정돼 있던 당헌당규에 9월에 하기로 된 이 대선 후보 결정을 11월로 미루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그동안은 당지대법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어제 대규모 선거 준비단을 발족시키면서 원칙대로 해라. 9월에 그대로 하자. 이렇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친문과 친문 중에서도 이재명 쪽에 완전히 많이 넘어왔습니다. 많이 넘어왔는데 청와대 안에 있는 그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그쪽에 쐐기를 받고 경고를 보낸 것이죠. 그렇게 흔들지 마. 이렇게 경고를 보낸 겁니다. 이 전국 지지자 모임인 민주평화광장을 발족을 했고 친문 쪽의 경선 연기론에 명확한 반대를 피력을 했습니다. 지도부 결정 따르겠다 했던 입장에서 돌아섰고, 자, 그런데 이 광장, 본인의 대선 메모도 조직, 이 광장에 이해찬계, 자장이라는, 친노친문의 자장이라는 이해찬계를 포함해서 친노친문이 합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계 인사 15,000명이 발긴으로 이름을 올렸는데 이해찬 전 대표의 연구재단인 광장을 흡수해서 학대 재편한 전국구 조직이 된 거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원 변호사도 포함됐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끝나가는 정권에서 미래 권력으로 막 사람들이 갈아타는, 자, 그런 현상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레임덕이죠. 자, 오늘 조간신문에는 문재인의 레임덕을 직설적으로 짚은 날카롭게 꼬집은 칼럼이 눈에 띄었습니다.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 칼럼입니다. 제목은 문 땡큐, 정권의 끝이 보인다. 문 땡큐. 왜 문 땡큐냐? 문재인이 계속 현실과 동떨어진 말을 하고 실정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돌아서서 이 정권이 끝나면은 다른 정권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재인에게 감사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특별연설 기자회견에서 그런 이야기했죠. 문재인이 부동산 부분만큼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자, 부동산 부분만큼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그것만 빼면 꿀릴 게 없다는 자아자찬이다. 이렇게 이 칼럼에서 꼬집습니다. 그리고 반성도 국정 전환도 없는 문 대통령 덕분에 정권 교체는 한결 쉬워졌다. 자, 핵심은 이겁니다.
야권에서 지금 문나땡, 문파가 나대면 땡큐란 말이 나온다. 집권 세력이 문파에만 매달릴수록 대선에 이롭다는 뜻이다. 야권에 이롭다는 뜻이다. 곧 문땡큐 소리도 나올 것이다. 문 대통령이 나설수록 야권의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될 게 명백해서다. 그래서 문땡큐. 자, 자신을 비판한 국민까지 고소하면서 오류가 없다. 그래서 고소하는 대통령이면 앞으로 지지율 떨어질 일만 남았다. 작년 2월부터 몇 차례나 코로나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 이렇게 하더니 이번에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와의 전쟁이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작년 2월부터 한 거를 또 끝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끝이 보인다고 빠져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코로나 끝은 모르겠고 내 눈엔 문 정권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아. 클럼의 요지입니다. 5월 13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